지난 영상에서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버블과 폭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버블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폭락 사이클을 보면 금리 인하, 유동성 과잉 공급,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 쏠림, 버블 생성, 물가 상승, 급격한 금리 인상, 폭락의 과정을 거칩니다. 거품 경제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블, 부의 대전화를 쓴 윌리엄 퀴는 버블의 발생 조건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시장성, 돈과 신용, 투기입니다. 이를 두고 버블 트라이앵글이라 불렀죠. 버블 발생의 첫 번째 조건은 시장성입니다. 자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쉽게 팔 수 있으면 거래가 잦아지겠죠. 그러면 회전율이 빨라져서 시장이 과열되고 버블이 쌓인다는 겁니다. 버블 발생의 두 번째 조건은 돈과 신용입니다. 자산 구매를 위해 돈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보는 겁니다. 0%대 초저금리에 대출 조건까지 느슨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겠죠?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급등해 버블을 촉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투기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지만 심리 과열에 따른 버블입니다. 버블은 터지고 나서야 버블인 줄 안다.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지만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투자자들은 나무가 끝까지 자랄 것처럼 행동한다. 버블 경제에 대한 명언들처럼 버블 경제는 군중 심리가 촉발시키는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한국의 버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성입니다. 아파트와 주택 매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가 쭉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연끌바람이 불면서 한 해 동안 매매 거래량이 71.4%나 증가했다가 다음해 28.4%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였죠. 왜 거래가 감소됐을까요? 거래가 용이하지 않게 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LTV가 70%에서 40%로 조정됐고 양도소득세도 최대 70%까지 강화,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등도 걸렸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구입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은 거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시장성에 따른 버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돈과 신용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2020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0.5%에서 올해 1월까지 1.25%로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금리도 일반 신용대출은 2.86%에서 작년 12월 5.12%까지, 주택담보대출도 2.39%에서 3.63%까지 올랐습니다. 돈 빌리기가 훨씬 쉽지 않아졌죠. 그리고 지난해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도 연이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DSR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죠.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DSR은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DSR이 40%라는 건 연소득 5천만 원의 사람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의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묶이는 겁니다. 한 달에 원리금을 166만 원 내고 있다면 돈을 더 못 빌린다는 소리입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겁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 얘기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집 사려고 돈을 대출받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는 돈과 신용에 따른 버블 발생 가능성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기 수요입니다. 2020년부터 연끌바람이 불면서 전국 부동산이 들썩였죠. 그렇다면 집값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집값 심리지수라고 불리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집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사람들의 전망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보다 크면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 전망한 사람들이 전보다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집값이 폭발하기 시작한 2018년 서울과 전국의 CSI는 각각 137, 128로 정점이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규제지역 대출 규제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저점을 찍죠. 근데 정부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심리도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기준선 100을 상회하는 120포인트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어 왔죠. 그러다 최근 급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심리적 과열이 1년 반 정도 유지되어 오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하락했습니다. 과거 최고점을 갱신해 쭉 유지가 됐으면 심각한 과열 양상으로 갔을 겁니다. 투기 수요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버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것이냐 억제할 것이냐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버블의 발생 조건 세 가지를 한국 부동산 상황에 대입을 해봤는데요. 한국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봐도 버블이 쌓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폭락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과 일본의 과거 버블 상황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그래프를 대입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정 부분 등락은 있지만 일본과 미국 그래프에서 봤던 급격한 상승 부분은 없죠.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 있는데다가 버블이 쌓이려고 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버블이 쌓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만 뜯어서 보겠습니다. 물가 그래프를 대입해보죠. 주택 가격 지수가 물가 지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죠. 국내 총소득 지수도 대입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소득 지수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버블이 아니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의 과잉 공급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버블 수준은 아닙니다. 버블은 급격한 상승과 폭락을 거쳐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버블입니다. 결과론적이죠. 즉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는데 다시 5억 원으로 돌아가야 버블입니다. 지금 상황은 버블과 폭락이라기보다 가격 상승기 이후에 온 조정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럼 IMF나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했던 건 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불황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절반은 돈을 예전보다 더 많이 벌고 절반은 어려워진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과거에는 모두 힘들었기 때문에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면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폭락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연 버블인가 폭락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 집값 조정은 있지만 폭락은 없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거친 뒤에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이후 집값 하락기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집값이 좀 떨어져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